김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시험 공법 63번을 풀어드립니다. 자, 63번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시행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종합문제로 해서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에 관련된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약한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드시 암기하고, 이 지문이 또 나오니까 자, 항상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은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리고 시행에 관한 문제가 수험장에 나왔을 때는 자, 통과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시행에 관한 것은 종합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시행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에 관한 문제는 종합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시행을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시행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왜? 모든 문제를 절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종합문제로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비사업의 공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각각의 그 조항만 해당하는 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밀집합니다. 기반시설도 극히 열악하고 불량 건축물도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자,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주민의 동의는 토지 건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자, 경우에 따라서 그 동네의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만 살 때, 세입자 수가 적을 때는 자,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포함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상권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동의자 수로. 지상권자는 재건축에서는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하지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동의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3분의 1은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죠. 그래서 3분의 1이 기준점이 아니라, 자,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일 때, 2분의 1이 기준점입니다. 2분의 1 이하일 때는 3분의 1도 2분의 1 이하이니까 당연히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자, 토지주택 공사 등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고 나와야 되는데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죠? 자, 원칙은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자, 2번 재개발 사업은 그 동네 토지 등 소유자가 30명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재개발만 인정이 되는 조항입니다. 재건축은 이런 조항이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만 그 동네 주민 수가 적을 때는 굳이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주민수 요건이 얼마다? 20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19명까지는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명부터는 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명은 20명보다 더 큰 숫자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려면 자, 30명이 아니라 몇 명 미만? 20명 미만으로 고쳐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만 그 동네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소유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이 결성이 돼야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몇 명 미만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재개발 사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30명이 틀렸죠. 20명 미만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재개발 사업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건 재건축 사업에서 해당 안 됩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는데 조합을 결성해야죠. 근데 2년이 되었는데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직접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자,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났는데 2년이 되었는데도 조합을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위원회만 있어요. 추진위원회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을 때는 자,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사업에서만 해당한다? 재개발 사업에서만 해당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조합이 설립돼야 됩니다. 재건축은 조합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겁니다. 아파트를 헐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자, 음마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죠. 대치동에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 주민들이 반드시 조합으로 결성이 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동네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구성됐는데 조합이 2년 동안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시장, 군수가 필요에 의하면 그 동네를 반드시 개발했다고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 고쳐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는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조합이 설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았는데 2년이 되었는데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틀렸고 재개발 사업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0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된다. 조합 설립할 때는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일 때입니다. 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 소유자가 그 조합원 수가 200명일 때, 200명이 기준이 아니라 100명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그 주민의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 100명 초과니까 200명도 초과됐죠? 이럴 때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됩니다. 원래 이사는 3명 이하로 두면 됩니다. 3명 이하가 원칙인데 그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했을 때 200명은 100명 초과됐죠. 100명을 초과됐을 때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 설립인가 때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되는지 설립 추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5명이면 되면. 자, 그래서 이사를 5명 이상 둬야 되는 것은 자, 조합원 구성이 100명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자,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0명, 그러니까 100명을 초과했을 때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를 뭘로 고친다? 조합 설립 시에는 이렇게 고쳐야 되죠. 조합 설립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0명, 100명이 초과됐죠? 100명 초과가 기준입니다. 100명 초과가 됐을 때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된다. 100명 이하일 때는요. 3명 이하의 이사를 둬도 돼요. 3명까지 이사를 두면 됩니다. 5명 이상을 이사를 둘 때는 100명을 초과했을 때,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했을 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했을 때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된다. 어디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시로 고치셔야 됩니다. 다 틀렸죠? 1번도 틀렸고 1번은 3분의 1. 자, 세대수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 3분의 1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틀렸고 2번은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자,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30명이 아니라 20명 미만으로 고치셔야 되고 3번은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일 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는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고치셔야 되죠.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시로 고쳐야 됩니다. 조합 설립시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0명, 100명을 초과했을 때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됩니다. 100명 이하일 때는 3명 이하의 이사를 둬도 됩니다. 자, 5명 이상 이사를 둬야 할 때는 100명 초과일 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시로 고치셔야 됩니다. 다 틀렸죠? 정답은 5번으로 갑니다. 5번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그리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자,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비슷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주민대표회의로 구성해서 주민대표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주민대표회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만들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 해서 주민대표회의를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25인 이하까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는 반드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그리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둬야 됩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주민대표회의가 결성이 됩니다. 자,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주민대표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를 설립할 때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그리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대표회의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주민대표회의,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대표회의를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씩 그리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은 5번으로 갑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그리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3번 정답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은 5번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가 정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문에 틀린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문 위주로 반드시 반복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3번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